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소소한 톡.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소원입니다. 최선입니다. 형, 살면서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어쩌다 형은 이런 사람이 됐을까? 어쩌다 저는 또 이런 제가 됐을까? 이런 계기라고 할까요? 인생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계기들이, 예를 들면, 형의 성규탁 선생님과의 만남이랄까, 그게 이제 사회복지에 깊이 들어오게 되는 외국 책을 번역해보라고 해서 그런 경험처럼,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직업을 물으라 그러면 복지 상담사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서 복지를 뺀다면 상담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계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또 형은 교수로서 사례관리, 또 지역복지 전문가로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이런 자리가 아니면 별로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말 꺼낸 김에 제가 먼저 제가 상담사로서의 저를 이제 만들어준 그런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평양 의전을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평양 의전을 나와가지고 6.25 때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 굉장히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 병을 많이 고쳤대요. 고쳤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자기 병원에 안 오고 저 사람한테 자꾸 돈을 다 가져가니까 고발을 했나 봐요. 의사 자격이 없는데 저렇게 무자격으로 고치고 있다. 그래 경찰한테 이제 잡혀가면서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걸 옛날에 조선일보 사설을 찾다가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병 고치면 의사지 의사가 별수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제 상담사로서 출발할 때 한 문장이 됐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만져주면 상담사지 상담사가 자격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동식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정신의학을 도입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책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어요. 상담이란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당당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정말 쉽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이거 다르게 말하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당당하게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줘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돼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면 이게 상담가다.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상담가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조선일보 사설과 이동식 선생님 말씀을 합하면 이건 상담가란 국가 자격증과 임상심리사 몇 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당당하게 해준다면, 그러면 이게 상담자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내가 마음이 당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었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이근우 선생님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수많은 이론은 다 거짓말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이론이 왜 거짓말입니까? 그랬더니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론은 이미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의 현실을 잘 반영해서 그걸 개념화한 것이 이론인데, 근데 이거를 다 쓸 때쯤 세상이 또 바뀌기 때문에 거짓말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론은 거기에 맹종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이론 따라 현실을 막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근우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상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되, 그러나 현실에 맞춰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당당하게 해주면 이게 상담자다. 그게 상담 초기에 그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30년을 온 것 같거든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도 본 적이 없지만 돌아가셨겠지만 평양 의전에서 병 고치면 의사지 의사가 별순가 했던 얘기랑 이동식 선생님의 편안하게 해주고 당당하게 해주면 그것이 상담가다. 이건우 선생님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론은 틀렸다 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결정적 계기가 돼서 늘 그 세 분의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이소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형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무엇이 좋은지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이런 피드백을 또 받지 않고 속에 있는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이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쪽으로 가이드해 나가느냐 라고 하는 거. 그 가이드해 나가려면 또 본인이 건강하고 단단해져야지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형, 항상 저한테 묻는 게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물어요. 이 부부가 지금 닮아도 좋은 부부로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가? 개인 상담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닮아도 좋은 사람이 나인가? 그걸 항상 저한테 묻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강대에서 수도자들께 상담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나는 수도자처럼 살고 있는가? 결국 상담사의 건강한 삶이랑 가장 바람직한 삶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 수도자, 그래서 수도하는 것과 상담하는 것은 매우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형을 더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형도 약간 수사님 같은 교수라가지고 형에게는 이 정체성, 저는 이제 복지 상담사다. 그 중에 상담사다. 저를 만든 계기는 세 가지다 드렸는데, 형이 생각하는 정체성, 최선희는 누구인가 했을 때 저는 이서원은 상담사다. 최선희는 누구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일단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체성을 이룬 근간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어려운데? 너무 여러 가지로 다 좋은 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 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 뭐 직업도 있고, 각각의 역할, 지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체성이 뭔가 라고 하면 나는 좀 뜬금없을지 모르고 신앙적이지도 않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예담인.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 그거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수로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사회복지 학자로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스스로 그래 사회복지사, 나도 사회복지사인데 그러면 내가 어떤 사회복지사인가라고 했을 때 항상 어떤 표면에서는 드러나는 건 같지만 내 내면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신앙이야. 나는 내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 주변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을 또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개인의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이 각각의 역할에서 수행되어지는 것에서 필요한 역량, 능력, 요 세 가지가 융합이 돼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교수로, 뭐 아빠로, 뭐 남편으로, 아니면 뭐 같은 일하는 동료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형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불현듯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언제 형하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태백의 황지연못. 거기가 낙동강 수원지예요. 황지연못에서 출발한 물이 흘러 낙동강으로 다시 바다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 황지연못을 공원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오거든요. 나는 그 태백에 저기는 가봤는데 한강 발원지는 한강 발원지. 태백에 한강 발원지도 있고 낙동강 발원지도 있고 두 군데가 있어.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가서 두 곳을 다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언제 한번 그러죠. 좋아. 근데 이제 형이 저는 황지연못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수원지가 맑단 말이에요. 가장 맑단 말이에요. 그것이 뒤로 갈수록 오염되겠죠. 근데 가장 맑은 건 최초의 물 아닐까 싶어요. 형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이쪽 혼탁한 곳에서 점점 그 맑은 곳으로 가게 됐다.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맑은 기운. 정말 가장 선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운이 황지연못의 발원지다. 발원인데 그것을 내가 나이 들면서 찾게 됐다. 이름하여 신앙이라는 것을 찾게 됐다. 그래서 형의 영성, 형의 맑은 심성들이 나오면 황지연못에 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거죠. 좋은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황지연못의 아름다운 점은 고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끝없이 솟아나는 거죠. 그것이 노력이다. 늘 새롭게 이 물을 정화시키면서 이 신앙의 힘 안에서 정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주변에서 모두 박수치고 같이 좋아하고 자기들도 정화시켜야 되겠다는 것. 끝없이 영혼을 정화시키고 실력을 연마하고 그러면서 이 좋은 기운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 좋은 학생들이 몰려들고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좋은 동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최선희는 황지연못이다. 저는 그렇게 그 이미지하고 굉장히 부합하는 세 가지 말씀 같아요. 저는 그 연못이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해석해 주니까 고마운데 근데 이제 내 스스로는 네. 그 연못이 기본적으로 원래 그 더러워야 되는 건데 네. 깨끗한 게 샘물이 솟아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더러운 거야. 네. 근데 계속 그래도 이게 깨끗함으로 계속 이게 그 정화돼 네네네. 가는 게 그러니까 말씀이 네. 신앙이 내 인간적인 부분들을 사실 계속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계속 그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참 아직까지도 항상 그래 깨끗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화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한테 공급이 되고 나를 이끌어 가니까 네. 그 이제 그나마 네. 그런 것들이 아닌가. 맞아요. 저는 한때 그 절에 있으면서 스님이 될 생각을 했거든요. 스님이 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스님이 되는 사람, 그다음에 목사가 되는 사람, 또 수녀가 되는 사람, 신부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종교에 들어갈 때는 통과 의례가 있는데 참회예요. 지금까지 저지른 크고 작은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해서 나를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종교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참회를
보통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하는 거죠. 성당에서 하는 거죠. 또 절에 대웅전에 갔을 때 기도를 절을 하면서 하는 거죠. 형제연못의 혼탁한 먼지 같은 것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이렇게 정화되듯이 그 참회 과정을 거치면서 아 맞아 내가 욕심을 좀 냈어 다시 새롭게 이렇게 맑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늘 정화해주는 그 정화의 과정이 형이 말하는 신앙의 과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또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네. 그것만 갖고는 또 어려운 것 같아.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앙인으로서는 좀 다르게 인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둘러보면 결국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그 내면의 뿌리에서는 신앙이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인 거야. 예전에는 내 잘난 맛에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나는 감사한 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결국 내 잘난 게 잘난 것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 내가 운전을 맨날 하잖아. 예전에 내가 운전 잘한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지금 보면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 네. 잘 껴들어와. 네네.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딱 해서 껴들어왔을 때 자기가 운전을 잘해서 껴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양보해줬기 때문에 껴들어왔어.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양보한 거는 내가 생각 못했어. 내가 껴들어갈 수 있었던 거. 네. 그것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내가 껴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나의 껴들어갈 수 있는 실력도 있지만, 뒤에서 양보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껴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룰 때는 결국에는 주변을 돌아보면 거기는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네. 지금도 그렇고. 그것을 좀 더 적용 이름을 다르게 한다면 나를 인간으로 바꾼다면 기다려주고 양보해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잘난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또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비유가 너무 찰떡 비유처럼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저는 2013년부터 우주은행이라는 거를 했어요. 우주은행은 우리은행은 돈을 저축하고 이자를 받지만 우주은행은 덕을 저축하고 복을 받는다. 그런 걸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왔었죠. 지금은 이제 조금 쉬고 있지만 그래서 그 우주은행에 제가 은행장이기 때문에 우주은행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어디 기관에서 저한테 1년 다이어리를 줬는데 그게 12줄이에요. 매일이. 그래서 6줄은 남한테 받은 거를 쓰고 예를 들면 오늘 형이 원두커피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선희 형에게 맛있는 원두커피 땡스라고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장성희 쌤한테 카드 하나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 6줄에 쓰는 거예요. 장성희 선생님에게 카드를 선물 굿. 그래서 땡스 굿 노트라고 써가지고 매일 12개씩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그걸 쓴 거예요. 썼는데 한 2년쯤 썼는데 형 어느 날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굿을 쓰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노력을 아무리 안 해도 땡스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으로 그때까지 교만했었거든요. 제자한테도 잘하고 모르는 사람은 가져간지. 그런데 이걸 쓰다 보니까 이 증거가 빼박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정말 사소한데 너무 과분하게 많이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정말 그때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눈물이 막 나와요. 맞아. 야,
이게 내가 정말 작은 걸 하고 큰 걸 받는구나. 항상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내 인생이구나. 여기도 지금 그래요. 제가 뭐 이거 영상 편집을 해요. 뭐 와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가면 되는데 형은 이걸 편집하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밥을 사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 항상 나이 들수록 익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겸손해지고 더 큰 힘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거대한 힘들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 우주은행장 땡스 굿 노트를 쓰지 않았다라면 지금도 여전히 그래도 형 내가 하는 게 많아 하면서 좀 교만한 인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 덕분에 며칠 전에 또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역시나 똑같아요. 남한테 받은 게 2배, 3배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인문학 강의를 할 때도 우리가 행복했던 그 순간들, 잘했던 순간들, 그 순간도 그렇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사실 겪어왔을 때 지나고 나서 보면 행복했던 순간에도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고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결국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어느 제자애가 직장을 그만둔 적이 둔 게 있는데 굉장히 사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 정규직인데 그만뒀어. 근데 참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사표를 내고 나오고. 근데 안타까웠던 거는 걔가 힘들었을 때 좀 한번 나한테 연락이라도 좀 해주고 그랬었으면 아니면 어떤 업무와 관련돼서 잘 안 되고 어려웠을 때 자기 친구들도 많고 선배들도 많이 있잖아. 그 연락을 해서 도움을 좀 청해 봤으면 예전에 어떤 제자애가 경록식당을 처음에 맡았는데 너무 막 헤매고 힘들어갖고 막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학교가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월계복지관 잘하고 있잖아. 월계복지관 거기 가서 경록식당 어떻게 하는지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을 또 잘 안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건강한 가족의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다 라고 하는 게 있잖아.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항상 존재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또 힘을 그 사람들에게 받고 살아가는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네, 저도 이제 형하고 이번 시간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형 지금 하신 이야기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세상에 없지만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야. 그래. 네. 근데 그게 지금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때 그만둔 제자가 전화라도 했으면 그렇게 보면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전화하지 않은 그 제자가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제자가 전화를 할 수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그의 삶에 존재했을 것이다. 이게 저는 제가 하는 상담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난 거다. 그는 이전에 이런 도움을 청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이란 언제든 네가 어려울 때 엄마한테 말할 수 있어. 언제든 어려울 때 아빠한테 말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든 비물질적으로든 도와줄 수 있어.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 있게 해줄 그러한 성취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교수님 찾아가야 되겠다.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겠다가 되겠지만 제가 30년 동안 상담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가족은 매우 드물다. 맞아. 다들 각자 도생.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부모다운 부모, 어른다운 어른이 굉장히 드물다 보니까 이제 어른의 부모의 연장선인 스승 아니겠어요? 스승에게도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개인의 문제라고 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라고 좀 시선을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형과 나는 왜 이렇게 친하게 지낼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자가 잘나서 그렇다. 제가 못났으면 형이 동정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고 형이 못났으면 제가 형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도 한두 번이지 형 이제 그만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정말 샘물처럼 계속 새로워지다 보니까 자식 보고 싶은데 형 보고 싶은데 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 두 사람이 세상을 바꿔나가자. 무슨 세상을 거대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것도 그리고 저는 고구마 이론 좋아하거든요. 고구마 하나 캐면 주르륵 달려오듯이 최선이라는 고구마를 캐면 이소원이 주르륵 달려가고 이소원은 고구마를 캐면 최선이도 주르륵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걸 믿고 저희가 사람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좋은 영향력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지. 네. 모처럼 만에 형하고 이렇게 소소한 톡 하니까 좀 소소한 게 커진다는 느낌인데 저희만 좋으면 안 되는데 또 보시는 분도 좋아야 될 텐데 그렇죠. 좋아지길 바라면서 네. 저희 두 형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